네, 정기외로 7장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장 같은 경우는 이제 6장에서 커패스터와 인덕터 이런 친구들에 대해 조금 익숙해지신 다음에 7장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7장 또한 4장과 같이 저희는 종속 전원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실 분들은 보셔도 괜찮고 그냥 넘기실 분들은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7장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실전 문제 7.1부터 보시겠어요? 지금 저희가 보면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총 3가지죠. VC, VX, I0.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기 전에 저희가 무조건 알아야 되는 식들이 있어요. 그 알아야 되는 식은 옆에다 적어드리자면, XT는 초기값 A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 이렇게 됩니다. 저희 무전원 RC 회로 같은 경우는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데, 무전원 RC, 무전원 RL 똑같이 다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근데 RC 같은 경우는 시정수가 뭐냐? R 곱하기 C인 거고, RL 같은 경우는 시정수가 R분의 L인 겁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건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X로 둔 이유가 전류, 전압 둘 다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을 통해서 저희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지금 초기값 VC가 0일 때 60V라는 초기값을 줬어요. 그러면 VC를 먼저 구하는 게 저희가 문제 푸는 순서겠죠? 그럼 VC를 먼저 풀어볼게요. VC는 저희 앞서 여기 썼던 이 식 있잖아요. 이거 그대로 쓸 거예요. 왜냐면 여긴 지금 전원이 없는 무전원 RC 회로죠. 여기 지금 커패시터 하나, 저항 하나, 2개, 3개 이렇게 있죠. 그러면 저희 이 식 작성이 전에 그냥 시정수 먼저 봅시다. 시정수를 보자면 저희가 12옴과 6옴 서로 병렬이죠. 그러면 이 12옴과 6옴을 병렬시키면 얘는 곱한 것분의 더한 거, 그렇죠? 그러면 4옴이 나와요. 4옴과 8옴을 더하면 얘가 지금 R 합성저항이에요. 합성저항, 그죠? 곱하기 3분의 1 F, 왜냐면 RC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3분의 4가 나오죠. 아니, 지금 1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4가 나오죠. 4. 이 4 세크겠죠. 시정수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면 지금 저희 시정수 알고 초기값 알아요.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이 X는 T라는 식 있잖아요. 이게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면 사용을 해보면 이제는 저희가 V에 관해서 쓸 거기 때문에 VT는 초기값 60V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분의 1T죠. 이게 지금 여기 VC에 걸려있는 전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I0를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 VC에서 무전원이기 때문에 이제 VC에 애초에 전압이 저장이 돼 있었어요. 왜냐면 초기값이 60이기 때문에 저장이 되어 있었죠. 그럼 그 저장이 된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얘를 전원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면 커패시터에서 나오는 전류가 있겠죠. IC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IC랑 I0랑의 관계를 봐보면 IC에 마이너스를 붙인 방향이 즉 반대인 얘가 I0가 되겠죠. 그러면 IC를 구해봅시다. ICT는 저희 커패시터에서 전류 구할 때 C 곱하기 VT를 미분해주죠. 이렇게 미분을 해주죠. 그러면 C가 3분의 1이었으니까 3분의 1 그대로 적어주시고, 마이너스 4분의 1 미분하니까 곱하기 6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분의 1T가 나오죠. 이게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분의 1T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I0는 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분의 1T가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I0와 VC를 알아요. 그죠?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여기와 지금 여기는 병렬이죠. 그러면 저희가 등가 회로를 하나 그려줄게요. 12옴과 6옴을 합성정시켜서 등가 회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문제를 풀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등가 회로를 만들어 주시면 지금 이러한 형태로 등가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위가 지금 8옴이고 여기가 3분의 1 패럿, 여기가 4옴이 되죠. 그러면 지금 저희 여기 VC 알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걸로 압니다. 그럼 저희 이 VC 직렬일 때 전압분배를 사용할 수 있죠. 전압분배를 사용해보면 그때 4옴에 걸린 얘가 여기가 VX가 되겠죠. 병렬이니까 전압이 같아서 서로 병렬을 합성해도 똑같이 VX를 갖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전압분배식을 써보면 4 플러스 8분의 4 곱하기 VC가 지금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VX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12분의 4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곱하기 6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분의 1t 되니까 2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분의 1t가 답이 되겠죠. 그러면 저희 지금 이렇게 VX, VC, I0 다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저희가 t가 0보다 작을 때는 전원이 항상 닫혀 있다가 t가 0일 때 이 0이 되자마자 스위치가 열렸어요. 즉 개방이 된 거죠. 개방이 되면서 그 이후에 개방이 되고 난 뒤에의 VT와 그때의 이제 저희 여기 일이 커패시터의 일이거든요. 그거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구하여라. 그러면 먼저 저희 이런 거 풀 때는 먼저 항상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먼저 시간이 0보다 작은 것부터 먼저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닫혀있고 스위치는 닫혀있죠. 그러면 닫혀있는 이 스위치와 저희 12옴과 4옴을 병렬 연결이니까 여기 병렬 연결이니까 저희 합성정으로 해줄게요. 12옴과 4옴이니까 3옴이죠. 12 곱하기 4에 12 플러스 4니까 3옴 나오죠. 그럼 바로 3옴 여기 걸어주시고 여기가 지금 6분의 1 패럿이죠. 그죠? 여기가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4V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저희가 지금 여기 위에가 6옴 여기가 3옴이죠. 그럼 6옴과 3옴과 여기가 지금 커패시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에 걸린 전압이니까 저희가 커패시터가 오랫동안 이제 직류 전원이 공급이 되면 저희 커패시터 특징 중 하나인 게 커패시터의 전압은 급변하지 않는다가 있었죠. 그리고 직류 전원일 때 개방된다 라는 거 있었죠. 그럼 여기 이렇게 개방되죠. 그죠? 그 대신에 여기에 걸리는 이 전압은 즉 3옴과 같은 3옴에 걸린 전압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같겠죠. 이게 초기값이에요. 초기값. 그러겠죠. 그럼 24V를 전압 분배시켜줘요. 6 플러스 여기 저희가 V0라고 둡시다. V0는 6 플러스 3에 3 곱하기 24예요. 그러면 3분의 1에 24니까 24 나누기 3은 8이죠. 그러면 V0가 처음에 8V가 나오는 거예요. V0가. 그럼 이제 두 번째 스위치가 열려 있겠죠. 그럼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 개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등가 회로를 이제 무전원 RC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이 저희 어차피 여기는 병렬 어차피 안 바뀌니까 3옴으로 바로 가져갑시다.
이렇게 하면 가장 기본적인 무전원 회로가 나와요. 그죠? 여기 있을 때 얘가 6분의 1 패럿이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 3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초기값 다시 적어보면 V0는 8V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저희 시정수 구할 수 있죠. 시정수는 무전원 RC일 때는 시정수가 RC라는 거.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2분의 1이라는 시정수 구했고 저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제 끝났네요. VT를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VT는 8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이 0.5니까 0.5T라고 바꿀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저희 VT는 구했고 그 다음 V0를 구하라고 하니까 V0를 구해보면 저희 여기 걸린 에너지죠. 에너지.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저희 초기값에 관련된 에너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커패시터에 6분의 1 패럿이 들어가고 여기에 초기값이 64였죠. 아니 8이었으니까 8의 제곱 64V죠. 볼트의 제곱이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줄 단위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얘가 5.333 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문제 이렇게 두 문제 풀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저희 여기 이제 종속 전원이 나옵니다. 종속 전원. 종속 전원은 제가 이 문제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설명을 해드렸듯이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혹시 스킵하셔도 되고 이거는 선택 사항이에요. 풀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왜냐면 종속 전원을 풀 수 있으면 독립 전원도 쉽게 풀 수 있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무전원 RL 회로예요. RL. 그죠? 지금 여기서 보면 원래 무전원 RL인데 종속 전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전원이 존재하는 RL 회로네요. 그러면 얘를 저희가 무전원 RL은 항상 I를 먼저 구해요. I. 그래서 얘도 똑같이 초기값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워분의 T였죠. 근데 이 타워가 뭐라고요? R분의 L이에요. 시정수가 R분의 L입니다. 이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RC랑의 차이는. 푸는 방법도 다 똑같습니다. 무전원 R일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 스위치가 있거나 없으면 스위치가 언제 0이 되는지 그 0이 ON이 되고 언제 OFF가 되는지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랑 0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초기값이 12A로 주어졌네요. 그럼 저희에게 풀라는 거는 이제 I와 그때 VX를 구하라는 거죠. 저희 메쉬 해석법 씁시다. 메쉬 해석법을 써보면 이렇게 I1 이렇게 I2 가죠. 그러면 메쉬 해석법을 써보면 여기는 저희가 이거 그 식을 적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긴 하지만 저희가 I1을 잡음으로써 I는 마이너스 I1은 I다 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I1 구했을 때 마이너스 값을 붙이면 그게 I가 되겠죠. 그러면 저희 이 문제에서 풀어봅시다. 저희 여기서 전류를 구할 때 지금 이 해리에 전류를 구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근데 인덕터에서 전류를 구하는 거는 전압에 대한 적분값이죠. 적분값. 그죠? 이건 다 아시는 상황이죠.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문제를 풀어보면 얘가 이 해리에 2분의 1이죠. 2분의 1의 인테그랄 VT가 모르죠 저희. 근데 지금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여기에 있는 전압이에요. 전압을 구하고 싶으니까 얘에 대한 전압을 구해줘야죠. 그러면 이건 거 아시겠나요?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저희 지금 KV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 전압을 구하실 때 인덕터의 전압은 전류의 미분이다 라는 거. 그럼 2분의 1이 아니라 이겠죠. 그죠? 플러스 I1 플러스 2I1 마이너스 2I2
플러스 2vx인데 저희 vx가 여기서 i1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i1으로 바로 바꿔주셔서 이렇게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1 dt는 얘가 i1 대입됐고 4i1, 5i1 마이너스 5i1 플러스 2i2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첫 번째 식이에요. 첫 번째 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2vx죠. 마이너스 2vx 플러스 2i2 마이너스 2i1 플러스 6i2 이게 되면 저희 vx는 좀 전에 i1이라 했으니까 얘가 0이 되고 정리를 해주시면 i1 넣으면 8i2 마이너스 4i1은 0이다. 그럼 i1은 2i2죠. 그죠?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i1이기 때문에 i2를 저희는 대입해 줍니다. i2는 2분의 1 i1이죠. 여기에 대입. 이게 2번 식이고 이거를 대입해 주시면 일단 적을게요. 이에 di1 dt에 이게 2분의 1 i1을 대입하면 i1 나오죠. 마이너스 4 i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도 정리해주면 얘 2 되죠. di1 dt 마이너스 2 i1이 나옵니다. 저희 i1 이거 공학 수학에서 변수 분리로 문제를 푸는 거랑 똑같습니다. i1분의 1에 d i1은 마이너스 2 dt 이렇게 되죠. ln i1은 마이너스 2t 플러스 c죠. 그런데 i1으로 저희는 정리할 거예요. i1은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인데 이 c 자체가 지금 저희는 보기로는 ln 2라고 보는 거죠. ln 뭐 어떤 초기값 뭐 a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저희 이제 i1에 처음에 저희가 말했었죠. i1에 음수값을 넣으면 그게 i다 라고 했었잖아요. i1에 음수값을 넣으면 그게 i다. 그러면 i는 마이너스 a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죠. 근데 a가 저희는 처음에 12A라고 가정을 했는데 애초에 지금 전원이 이렇게 나가는 얘였어요. 그죠? 그러면 초기값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 붙어서 나오는 거랑 다름없죠. 저희가 i1을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 그러면 반대로 i1을 저희가 만약에 이 i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바로 풀립니다. 이렇게 i2도 이렇게 하면 바로 풀려요. 저희 그러면 이때 초기값도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0이니까 얘 그냥 10이 나오죠. 그러면 i가 12에 2에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게 왜 갑자기 얘가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저희 이거 다 하고 그러면 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i. 그러면 vx가 지금 1i1이었죠. 근데 저희 i에다가 마이너스 값을 넣은 게 i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에 2에 마이너스 2t가 나오겠죠. 그죠? 이게 지금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t가 0보다 큰 값이에요. 그러면 저희 반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얘 케이스 2라고 놓고 얘를 케이스 1이라고 놓을게요. 케이스 2로 풀면요. 케이스 2는 빨간색으로 풀게요. 케이스 2는 지금 푸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i1 뭐 이렇게 해서 i2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런데 i1이 지금 i죠. 그러면 i고 그럼 2에 d i1 dt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쪽으로 vx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vx겠죠. 그죠?
지금 여기 저희가 원래는 vx가 i1이었는데 마이너스 vx가 i1인 거잖아요. 일단은 마이너스 vx가 되겠죠.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2i1 마이너스 2i2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vx인데 마이너스 vx니까 플러스 2i1 이렇게 나오고 얘가 그러면 i1 되죠. 이게 0이죠. 그러면 2i1 dt가 마이너스 5i1 플러스 2i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해보면 얘가 2i2 마이너스 2i1 플러스 6i2가 마이너스 2vx가 되죠. 그죠? 플러스 쪽이 되네요. 플러스 2vx가 되죠. 이렇게 이게 0이다 라고 잡으시고,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i1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i2는 4i1 i2는 2분의 1 i1 이거를 여기 대입시켜 주시면 지금 i1 di1 dt 좀 전과 같은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 i1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l은 i1 바로 해보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c가 나옵니다. i1은 여기서 c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그러면 i1은 이꼴 i였잖아요. 그럼 i가 c의 마이너스 2t니까 c의 초기값 여기가 초기값이죠. 이게 지금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12A i0가 12A가 나오죠. 그럼 12A 대입하면 i는 1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t가 되고 vx는 저희가 전류가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vx는 마이너스가 곱해진 i1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2의 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t 제곱이 이게 나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죠. 근데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동시에 초기값도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된다는 게 여기서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남기고 7.4 문제를 풀어볼게요. 7.4를 보면 t가 0보다 작을 때 0이 되기 이 직전까지는 얘가 닫혀 있었어요. 그러면서 0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개방이 됐죠. 그걸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처음에 문제 푸는 법은 다 똑같다고 말씀했습니다. t가 0보다 작을 때는 닫혀 있었으니까 저희 여기서 등가 회로를 그려주면 등가 회로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면요, 저희가 바로 보일 거예요. 인덕터는 직류 전원이 연결이 돼 있으면요, 그것도 오랫동안 연결이 돼 있으면 그 상태는 일단 정상 상태였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있었던 이 인덕터 자체가 지금 단락이 되죠. 원래는 단락되죠. 단락이 되면서 얘랑 병렬인데 얘도 얘랑 병렬이면 0옴과 5옴의 병렬이면 0옴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밖에 안 나타납니다. 12옴과 8옴 이렇게 나타나고 24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12옴에 흐르는 이 IT가 이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얘고, 그러면 T가 0보다 작을 때는 저희는 초기값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초기값을 여기서 구해야 돼요. T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T가 0보다 클 때는 무전원 회로에서는 여기서는 시정수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I0를 구하기 위한 거니까 저희 이거 전원 변환을 한번 할까요? 전원 변환 15A랑 24옴 이거 전원 변환을 해서 풀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풀어도 될 것 같네요. 그냥 바로 풀겠습니다. 그러면 24옴과 8옴을 병렬 연결해줘요. 그러면 24옴과 8옴을 병렬 연결하니까 더한 것분에 곱한 거
나온 것분에 곱한 거 해보면 얘가 지금 6옴 나오죠. 6옴. 그죠? 6옴 나오면 6옴과 지금 12옴 이렇게 병렬로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런 식이죠. 여기 10이고 여기 6이고 여기 15죠. 그럼 전류 분배 하면 12 플러스 6에 전 여기가 궁금한 거니까 상대 저항 해주고 15겠죠. 이걸 해보면 6하고 18 곱하기 15 해주시면 5가 나옵니다. 이게 I0 값이에요.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이게 초기 값입니다. 초기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t가 0보다 클 때, t가 0보다 클 때는 저희가 여기서 이제 개방이 되니까 여기는 통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여기만 볼 거예요. 이제 그럼 무전원 RL 회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거를 보실 때 너무 어렵게 해석하시면 또 약간 안 좋은 쪽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계속 뭐 이상한 답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내가 일단은 개방을 잘 보는지 단락을 잘 보는지 개방에서의 의미가 뭔지 아는지 단락에서의 의미가 뭔지 아는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흐르는 게 IT잖아요. 근데 원래는 여기 이렇게 걸려 있었죠. 근데 개방이 되니까 여기는 이제 전류가 절대로 안 올 거고 저희 이 헬이 여기 있는 인덕터에 전류가 이제 이렇게 저장이 돼 있어요. 에너지가 저장이 되고 여기서 이제 에너지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무전원 RL 회로가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서 12옴과 8옴은 서로 직렬이죠. 그럼 20옴이죠. 20옴. 25옴과 그러면 5옴이 병렬이죠. 그러면 4옴이죠. 4옴. 그죠? 그러면 하나의 회로를 등가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4옴 여기 2헬이 저희가 여기 내려가는 게 IT. 그다음에 시정수 구할 수 있죠. 저희 시정수는 R분의 L 이렇게 되죠. 이게 2분의 1 세크고 그럼 저희 IT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값이 저희가 5였죠. 5 여기 초기값 5였죠. 5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왜냐면 저희가 식을 IT 식이 초기값 곱하기 익스포넨셜 원래는 L분의 RT예요. 근데 R분의 L이 타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타우분의 T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얘는 역수가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0보다 클 때의 정답입니다. 그럼 실전 문제 7.4는 여기까지 풀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 7.5로 넘어가자면 이때는 저희가 모든 시간 동안 I0, V0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하래요. 그럼 일단 T가 0보다 작을 때는 닫혀 있었어요. 계속. 근데 T가 0보다 클 때 딱 T가 0이 되는 순간부터 스위치가 오프가 되죠. 그러면서 개방이 되고 그러면 무전원 RL 회로가 만들어지죠. 모든 시간 내에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저희가 T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봐봅시다. T가 0보다 작을 때 저희는 여기는 단락이 돼 있었죠. 단락. 여기서 바로 붙일게요. 이렇게 바로 붙여가지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색깔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로 붙일게요. 붙이시면 여기가 24A 이렇게 흘러가죠. 여기를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 3옴과 원래는 여기가 지금 단락이 되잖아요. 직류 전원이 계속 인가되면 인덕터는 단락이다. 그럼 단락과 얘의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3옴과 0옴의 병렬 연결은 0이죠. 그럼 3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 그러면 이 단락된 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제 I가 되는 거고 얘가 되는 거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는 게 I0 얘가 되는 거고 여기 걸린 전압이 V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 문제를 풀 때 여기서 이 V0를
구해주기도 살짝 어렵긴 하죠. 단락 쪽으로 전류가 다 흐르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실 수 있으니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한번 다시 풀어봐야죠. 단락이니까 지금 여기서 단락됐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얘는 2옴과 4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친구죠. 그러면 전류가 24A가 흘러요. 그러면 4옴과 2옴에 저희는 지금 I 먼저 볼 거예요. I0 2 곱하기 24를 할 겁니다. 이게 왜 된다고요? 얘가 단락이니까 여기 저항은 삭제가 되고, 그러면 2옴과 이렇게 직렬로 맞물리겠죠. 여기가 직렬로 맞물립니다. 그렇게 되면 2옴과 4옴이 서로 병렬인 이런 회로가 나오죠. 그때 I를 구하려면 4옴과 2옴에 전류 분배를 써줘야 되죠. 그럼 6분의 2 곱하기 24니까 I0는 8이 나오겠네요. 8. 그죠? 그러면 I는 24 팩이 8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16이죠. 16. 8A와 16A. 그러면 V, 저희가 이거 제로라 씁시다. 이게 24 빼기 8 해서 16A. V 제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8A가 4옴에 걸린 거나 아니면 16A가 2옴에 걸리는 거랑 똑같아지죠. 그러면 16 곱하기 2를 해줄게요. 그냥 16 곱하기 2 하면 32죠. 32V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여기서 초기값 구했어요. 그럼 두 번째, T가 0보다 클 때를 생각해 봅시다. T가 0보다 크면 여기가 스위치가 열리죠. 열리면 여기가 이제 무전원 RL 회로가 되죠. 그죠? 그러면 저희가 증가 회로를 그려주면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3옴 여기가 1헨리 나오고 I0 4옴 2옴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V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4옴과 2옴은 서로 직렬 연결이죠. 그러면 우선 우리가 시정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선 직렬 연결 합성 저항 해줄게요. REQ는 4옴과 2옴을 합성하고 얘를 또 3옴과 병렬로 연결한 거나 다름없죠. 그죠? 그러면 지금 6옴과 3옴이 병렬 연결인 거잖아요. 6과 3의 병렬 연결이면 얘는 지금 2옴 나오죠. 2옴. 그럼 저희 시정수 구해주면 R분의 L이니까 L이 1이고 R이 2예요. 지금 시정수는 2분의 1 세크네요. 그죠? 그럼 저희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I와 I0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 1헨리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놨잖아요. 그럼 저희 I는 먼저 구할 수 있죠. 그죠? I를 먼저 구해보면 저희 초기값이 I가 16 나왔었죠. 16. 여기서 I가 여기 I에 흐르는 게 16이 나왔어요. 16. 그죠? I 제로가 4네요. 4네. 여기 계산 잘못 났었네요. 4. 16이죠. 16. 여기가 지금 16이 흐르고 여기가 지금 8이 흐르는 거잖아요. 8. 그러면 16의 초기값이고 시정수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t 이게 아니 2t죠. 2t 이렇게 되죠. 2t 이게 저희가 지금 하나 구했어요. 이게 인덕터에 흐르는 I를 구했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 푸는 팁은 이 3옴에 연결된 전압과 이 4옴과 2옴 서로 직렬로 연결된 이 전압은 서로 같은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덕터에 걸린 전압도 같다는 거. 그럼 인덕터 전압이 즉 4옴과 2옴에 걸린 전압이랑 같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V, L, T를 구해줍시다. 얘를 미분해주면 돼요. 그러면 동시에
인덕터를 곱해주면 되겠죠. 인덕턴스를 곱해주면 돼요. 미분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3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가 나오겠죠. 그러면 v0가 구해질 겁니다. v0는 v0 말고 먼저 i0를 구해보자면 i0는 저희가 6옴에 지금 저희는 v0와 i0는 서로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i0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마이너스 쪽으로 들어가요. 그럼 이 i0는 마이너스 v0네요. 그죠? 그럼 하나를 알면 바로 하나는 바로 구해진다는 소리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먼저 구할 것은 뭐냐? 직렬이니까 그냥 천합 분배를 해줍시다. 천합 분배. 6분의 저희가 궁금한 건 2이고 곱하기 마이너스 3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죠. 그죠? 이거니까 얘 해주면 3분의 1이고 32 마이너스 3, 나누기 3은 저희가 10.667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i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v0는 마이너스 2i0라고 봐도 되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먼저 맞는 풀이죠. 이게 맞는 풀이. 그러면 v0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요. 마이너스를 곱해주고 이렇게 식을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나오죠.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설명하자면 i0로 가는 거는요. 지금 v0에 걸려있는 전압은 마이너스가 붙은 여기에 등가 저항 4 플러스 2에 2 곱하기 VLT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667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뭐다? 지금 V0를 구한 거예요. 그러면 V0와 I0에 저희는 식을 알잖아요. 그럼 V0에 마이너스를 취해서 2로 나눠주면 I0는 마이너스 5.333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의 t제곱이 2t제곱이 나오죠. 그러면 저희가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해보자면 i는 16 초기값 16A죠. 이게 t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i0는 8A죠. t가 0보다 작을 때. v0는 32V죠. 이게 t가 0보다 작을 때. i가 저희가 16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암페어가 나오죠. 이게 t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8A일 때 이거 i0는 마이너스 5.333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제곱. 이게 t가 0보다 클 때. v0는 10.667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제곱. t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V0를 먼저 구하냐 I0를 먼저 구하냐 이거는 이제 개인의 편차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직렬을 이용하고 싶다 그럼 V0를 먼저 구하시는 게 맞고 아니다 나는 그냥 I0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저희 이때는 이제 KCL 같은 걸 쓰셔야 돼요. KCL을 써서 문제를 푸시던가 아니면 메시에서법을 써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혹시나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면 저한테 직접 그 댓글에 이거 몇 번 문제 더 자세하게 설명 가능하신가요?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중간에 특이함수는 저희는 따로 다루지 않을 거예요. 특이함수는 이제 생각하기에 너무 복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특이함수는 단위 계단 함수 이 친구 한 명만 기억해 주면 돼요. 단위 계단 함수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 푸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이 풀면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t가 뭐 푸는 방식이 똑같아요. t가 0보다 작을 때, t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계단 응답이 들어가냐 무전원이냐에 따라서 이 써지는 식이 달라요. 함수 식이죠. 이 식이 다릅니다. 저희 이거는 이제 계단 응답일 때예요. 계단 응답. 뭐 RC의 계단 응답이든 RL의 계단 응답이든 똑같습니다. 응답이 된다는 거는 입력값 자체가 계단 입력이란 소리예요. 그죠? 이거를 아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x의 무한대 플러스 x의 초기값 빼기 x의 최종값의 익스포넨셜. 여기는 저희 타워분의 t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저기서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x 무한대는 최종값이에요. 최종값. x0는 초기값입니다. 그럼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x의 무한대와 x의 제로, 그 다음에 시정수 타우예요. 이렇게 세 개를 알면 저희는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t가 0보다 큰 곳에서 구하고요, 얘는 t가 0보다 작은 곳에서 구합니다. 이거를 알아두시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회로를 보시면 스위치가 t가 0이 될 때 닫힌대요. ON이 된대. 그러면 그 전까지는 계속 개방 상태였겠죠? 그러면 여기는 없는 거나 다름없죠. 여기는 생각 안 하셔도 되죠. 그러면 간단한 t가 0보다 작을 때는 단순 회로가 나옵니다. 단순한 회로 플러스 마이너스 15V고 여기가 2A인데 2옴인데 저희 커피에스터는 직류 전원일 때는 개방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개방되고 여기 사이가 플러스 V 이렇게 되겠죠. 개방되면 최대 전압이에요. 최대 전압. 근데 최대 전압, 여기서의 최대 전압은 전원에서 내줄 수 있는 최대 전압이죠. 그럼 여기서 V의 초기값은 여기서 15V가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t가 0보다 클 때입니다. 그러면 스위치가 닫힘과 동시에 여기는 이제 다시 살아나고, 그럼 여기 지금 개방이죠. 여기 지금 개방으로 바뀌겠죠. 그죠? 왜냐면 직류 전원이 계속 인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럼 회로를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15V, 마이너스 플러스 7.5V,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이 되죠. 2옴, 6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지금 개방이에요. 여기 두 개의 이걸 구하려고 한다면 구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메시 해소법 풀어서 할 건데, 메시 해소법 해서 15V와 2옴의 이만한 차이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나는 6옴과 7.5V를 통해서 할 거다 라고 하면 거기를 통해서 해도 돼요. 딱히 뭐 방법이 틀리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 뭐 첫 번째 방법을 하든 두 번째 방법을 하든 어차피 값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똑같이 메시에스법을 써볼게요. 15V가 더 큰 전압이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2i1 플러스 6i1 마이너스 7.5가 0이 돼요. 그럼 8i1은 15에 15 플러스 7.5니까 얘는 22.5죠. 그럼 22.5 얘를 8로 나눠주면 얘는 i1이 2.8125A가 나온대요. 그러면 저희 15V에서 15V가 이만큼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i1이 갔을 때 여기 곱하기 2 해주면 여기서의 전압 강화분이 2i1이니까 얘가 5.625만큼 떨어진대요. 전압 강화가 되면 여기서 15 마이너스 2i1이 저기 걸린 VA 노드라고 치면 A겠죠. 여기가 VA라고 하면, 그러면 VA는 저희가 15 빼기 5.625니까 15 빼기 5.625 해보시면 얘는 9.375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초기값이에요. 초기값. 아니 최종값이죠. 최종값. V 무한대가
9.375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저희 여기서 또 구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이제 저희 이거 커패스터를 살릴 거예요. 이렇게 살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저희 여기 이렇게 해서 전원 변환 한번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전원 변환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옆에다 그려보면 15를 2로 나누는 거니까 저희 위쪽으로 7.5A 나가고, 여기 2옴 걸리고, 어차피 같은 노드니까 바로 여기 6옴 걸려도 되죠. 6옴 걸리고, 얘가 아래쪽으로 7.5 나누기 6이죠. 7.5 나누기 6 해보면 아래쪽으로 1.25A만큼 간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커패스터가 이렇게 걸리는 거죠. 병렬이고 같은 노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죠? 2옴이고 6옴이죠. 그럼 2옴과 6옴을 해보면 얘가 REQ가 나오죠. 얘가 2 플러스 6이니까 해보면 1.5옴이 나와요. 그럼 저희 시정수를 구할 수 있죠.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네요. 이게 세크 나오죠. 2분의 1 세크가 나오죠. 그러면 저희 다 구했습니다. 이때 VT는 저희 최종값 9.375 플러스 여기서 초기값이 저희가 15였죠. 15 빼기 9.37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잠시만요, 이게 닫히면 6이 되니까 2족하면 1.5가 되고, 잠시만요, 제가 문제 풀었던 그거 한번 참고 한번 해볼게요. 실전 문제 7.10이었으니까 2분의 1이 나와가지고 VT가 타우분의 1이니까 VT가 타우분의 2t니까 얘가 2분의 t가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는 저희가 RL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하면 0.5t가 나오네요. 0.5t. 그럼 여기가 9.375 더하기 5.625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5t가 나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이거 구했습니다. 구했죠. 여기서도 제가 똑같은 방법 풀었는데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이게 잘못 풀었네. 여기서 지금 좀 잘못 풀었네요. 여기서는 이거 잘못 풀었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t에다가 0.5를 대입하면 돼요. t에다가 0.5를 대입하면 0.5 곱하기 0.5가 0.25죠. 0.25. 그러면 이게 좀 계산이 조금 어렵습니다. 375 더하기 5.625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0.25 해주시면 얘의 값은 v 0.5는 13.755가 나오네요. 756 볼트가 나오네요. 제가 시정수를 잘못 구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답이랑 다르네요.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봐야겠네요. 이거는 시정수가 2분의 3인데 R이가 이게 2분의 3이고 3분의 1 패럿이니까 3 나눠 2분의 1인데 여기서 풀 때도 2분의 1로 풀었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도 시정수는 얘가 RC고 또는 R분의 L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일단은 이거는 보류로 해주세요. 이거는 답안지랑 다르기 때문에 뭔가 약간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문제 같아요. 그 다음에 7.11로 저희가 넘어옵시다. 7.11로 넘어오면 저희가 지금 여기 이거 UT 보이시나요?
이게 저희가 지금 계단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UT가 0과 1로 되는 계단응답인데 t가 0보다 작을 땐 0이고 t가 0보다 클 때는 1이에요. 근데 u의 마이너스 t니까 이게 역전이 되겠죠? 한마디로 y축으로 대칭을 시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0이고 t가 얘가 0보다 큰 상태고 얘가 1이고 t가 0보다 작은 상태죠. 한마디로 저희 이 회로를 해석해 보자면 t가 0보다 작을 때는 열려 있어요. 그죠? t가 0보다 작을 때는 열려 있어. 그리고 t가 0보다 클 때 딱 0이 되는 순간부터 0보다 클 때 이렇게 탁 닫히는 거잖아요. 그때 여기 전압이 0보다 작을 땐 열려 있지만 여기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여기는 이제 20V가 걸리겠죠. 20V가 걸리죠. 이게 t가 0보다 작을 때예요. t가 0보다 클 때는 0V가 걸립니다. 없는 거나 다름이 없죠. 이렇게 걸리는 회로입니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t가 0보다 작을 때를 먼저 해석해 봅시다.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 그냥 간단한 회로 하나만 생각해 주면 되죠. 여기는 이제 20V로 저희는 알고 있고 5ohm이고 여기는 개방되겠죠. 커피에스터는 직류 전원에서는 개방이니까. V 그러면 V 제로는 20V죠. 그랬을 때 I는 그러면 0A인 거 보이신가요? 개방에서는 전류는 흐르지 않아요. 그죠? 0A입니다.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두 번째, T가 0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는 얘는 없는 거나 다름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고 쭉 그려주시고 여기가 3A 내려주시고 여기가 10ohm 걸리겠죠. 10ohm 걸리고 여기가 0.2F 여기가 10ohm 여기가 5ohm 플러스 마이너스 V고 여기 5오hm 쪽에서 나가는 이게 I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는 구할 수 있죠. 여기도 지금 직류 전원이 있기 때문에 얘는 개방을 해주시는 게 맞고, 개방을 해주시면 지금 개방을 해주시기 전에 저희 이거 시정수를 먼저 구해봅시다. 시정수 RC를 5ohm과 10ohm이 서로 병렬이죠. 그죠? 곱하기 0.2F이기 때문에 10 곱하기 5에 15로 나누면 저희 3분의 10 나와요. 3분의 10 곱하기 10분의 2니까 얘가 3분의 2 페럿이 아니 3분의 2 세크가 나오네요. 이게 지금 시정수죠. 그죠? 그리고 잠깐만요. 이거 7.10 문제 풀 수 있네요. 제가 이거 잘못 생각했었네. ET 맞죠? ET 맞죠? 그럼 이거 답을 다시 구해보자면 이거 답은 답지랑 그럼 같겠네요. 11.444V가 나오겠네. 예, 맞네. 지금 이게 분모로 이렇게 가 있으니까 이렇게 ET로 바뀌겠네요. 맞네요. 정정할게요. 7.10 이거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없고 한번 다시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7.11 문제 풀어보자면 지금 시정수까지는 저희가 구했죠. 시정수까지는 저희가 구했고 이제 저희가 구하는 거는 이제 최종값을 구할 거예요. 최종값. 그럼 그때 V의 무한대를 생각해 보시면 되죠. V의 무한대는 저희가 이거 병렬 연결이고 여기가 전압이 최대 전압이니까 먼저 V의 무한대가 되려면 10ohm에 걸려있는 전압이 V 무한대가 되거나 5ohm에 걸린 전압이 V 무한대가 되겠죠. 세 개 다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V의 최종값이 되려면 여기 전류원 분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얘는 1대 2죠. 그럼 여기가 1A가 흐르고 여기가 2A가 흐르는 거 바로 보이시죠? 그러면 V의 최종값은 10V네요. 10V. 그죠? 그 다음에 I의 최종값은 이 I의 최종값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이제 저희 개방됐다고 보는 거니까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근데 I랑 정반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2A인 거 보이신가요?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I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I가.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크기는 같을지언정 부호가 반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럼 저희 식 쓸 수 있죠. I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I는 처음에 0A가 흘렀습니다. 0A. T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T가 0보다 클 때 지금 저희 식을 적어보면 초기값이 0이죠. 그리고 최종값이 마이너스 2였고 그러면 플러스 1 하고 마이너스가 붙겠죠. 0 마이너스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3t였으니까 1.5t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5t가 t가 0보다 큰 쪽이겠죠. 그죠? v 같은 경우는 처음에 초기값이 20V였죠. t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최종값이 저희가 10V니까 10 플러스 20 마이너스 10이 10이죠. 10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5t가 이게 t가 0보다 큰 값입니다.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7.12로 넘어가겠습니다. 7.12 저희 계속 문제 푸는 방식 똑같죠? 그래서 하나를 잘 푸실 줄 알면 그 다음도 계속 쭉쭉쭉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저희가 7장은 물론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건 있지만 저희가 써먹는 공식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너무 어렵게 해석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거 보시면 t가 0보다 작을 때 먼저 스위치가 단락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t가 0이 되자마자 이게 오픈이 되죠. 그거 조심하시고 다시 봅시다. t가 0보다 작을 때 얘는 단락이 돼 있죠. 단락돼 있으면 5옴과 0옴의 병렬이니까 없는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 얘 삭제되고 이거 하나만 그냥 이렇게 쭉 가겠네요. 얘 하나만 쭉. 한마디로 이 인덕터랑 직렬로 연결되는데 이 인덕터도 직류 전원일 때는 단락이 되죠. 그죠? 그러면 10옴과 여기도 또 단락이 돼요. 그죠? 그러면 I가 얼마예요? I는 최대 전류가 흐르니까 I 초기값은 6A가 됩니다. 그죠? 초기값은 6A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T가 0보다 작을 때 t가 0보다 작을 때는 이제 열리죠. 열리면 여기는 이제 전류가 안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를 지워드릴게요. 여기를 이렇게 지워드릴게요. 이런 회로죠. 이런 회로예요. 근데 여기도 단락을 시켜줘야죠. 여기 단락 시켜주시면 I의 최종값이 전류 분배로 풀리죠. 10에 10 플러스 5에 상대 저항인 10옴이 올라오고 곱하기 6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곱하기 6에 나누기 3을 한 거나 똑같죠. 그러면 이게 4가 나옵니다. 4. 그러면 I의 최종값을 구했어요. 그럼 저 이제 남는 거 시정수 구하는 거죠. 시정수일 때는 얘가 이제 단락을 시키면 안 되겠죠. 저 이거 계속 생각해 주셔야 되니까. 그럼 시정수가 되면 시정수 구할 때는 5옴과 10옴을 저희가 병렬 연결을 시켜줍니다. 5옴과 10옴을 병렬 연결을 시켜주고 저희 지금 1.5헬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를 아니다. 저희 이거 전원 변환으로 볼게요. 전원 변환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저희 10옴 걸리고 저희 어차피 시정수 구할 거니까 여기가 몇 볼트가 되든 간 상관이 없어요. 그죠? 10옴이고 5옴이고 여기가 1.5헬이죠. 그러면 저희 시정수는 15가 됐고 REQ가 15죠. 15분의 1.5
이기 때문에 150에 15, 즉 10분의 1이 나옵니다. 10분의 1. 그럼 저희 IT식 쓸 수 있죠. IT식 써보면 최종값이 저희가 4였죠. 4 플러스 초기값이 6이었어요. 마이너스 최종값 4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10t가 되겠죠. 이게 4 플러스 2의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10t가 됩니다. 이게 t가 0보다 클 때. 네, 이렇게 해서 저희 7.12 문제 풀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기가 지금 저희가 전류가 나눠지긴 하지만 이게 실제로는 존재하는데 저희가 임의로 단락을 시켰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덕터가 존재하는 순간 여기는 병렬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 그러면 전원을 한번 봐보자 라고 이제 관점을 트셔야 돼요. 전원을 봐보자 해가지고 전원을 봤더니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걸 얻어서 이렇게 직렬로 바꿔주시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는 자, 어느덧 이제 마지막 문제 7.13이 됐습니다. 7.13. 7.13은 저희가 이번에 배웠던, 저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중에 가장 고난도 문제로 봐도 됩니다. 자, 모든 시간 내에서 IT를 구하래요. 여기 IT를 구하래요. 근데 지금 T가 0보다 작을 때는, S1이 개방이고 S2도 개방이죠. S1, S2가 개방이에요. 이게 언제라고요? T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T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는 S1은 단락이 되고 S2는 아직도 개방이겠죠. 그러면 T가 2보다 클 때는 S1, S2 둘 다 단락이에요. 그죠?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러면 총 저희 3번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첫 번째, T가 0보다 작을 때. T가 0보다 작을 때는 어차피 여기 존재하지 않고, 그럼 여기 지금 개방돼 있고, 여기 개방돼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처음에 초기값은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I0는 0입니다. 0. 그죠? 두 번째 0이고 T고 2일 때, 그럼 여기가 닫히게 되죠. 이게 다른 색깔로 해드리면 이게 빨간색으로 닫히고, 이거는 열려 있으니까 얘는 이제 개방이 돼요. 이렇게 개방. 그러면 이제 IT에 그걸 구할 건데, 저희가 이게 I의 그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는 급변하지 않는다, 연속적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저희는 여기서 I의 최종값, 그 0에서의 최종값이 0이라는 거를 찾아내셔야 돼요. 다시, 저희 인덕터의 전류는 급변하지 않는다, 즉 연속적이다 라는 성질을 갖기 위해서 저희 초기값 I0가 0이었죠. 그러면 I0, T가 0보다 작을 때 I0가 0A였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직전에 이게 I0고, 또 그 직후도 똑같죠. 이 직후가 최종값이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여기서는. 그럼 이게 0A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I의 최종값이, 그 S1이 닫혔을 때 I의 최종값이 0이었어요. 그러면 저희 여기서는 다시 초기값을 또 구해줘야 돼요. 이번에는 여기서의 초기값을 구해줍니다. 그럼 6A로 이렇게 나가고 15ohm으로 돼 있고, 근데 저희 이거 전원 변환 생각 한번 해주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 여기는 단락이 돼 있죠. 여기 단락되고, 전원 변환을 해주시기 전에 그냥 바로 전류만 구해보자면 10과 20과 15니까 얘는 30ohm, 얘는 15ohm, 1대 2죠. 1대 2니까 여기로 4A가 흐르고 여기로 2A가 흐르겠죠. 그죠? 그러면 2A가 흐르니까 저희 I 처음 값은 얘가 2A입니다. 2A. 그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 가셨나요? 아니죠. 이거 잘못다. 여기에 이게 무한대가 2A죠. 2A. 이거를 저희는 이제 여기를 통해서 이거를 또 쓸 거예요. 이거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방금 거 이거는 머리에서 날려버리세요.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이건 아닙니다. 2A였죠. 2A. 2A니까 저 여기서 시정수 이렇게 시정수를 구해주시면, 저희 인덕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병렬로 보기 어렵다 했죠. 그럼 전원 변환을 해줍니다. 전원 변환을. 그러면 15ohm이 그냥 이대로 걸리는 거고, 얼마인지 몰라. 전화번이 몇 볼트로 걸리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15ohm과 20ohm이 서로 합성 저항이 된다는 소리예요. 직렬로. 그것도. 그럼 15, 10, 20이니까 30에 45죠. 45. REQ가 45예요. 근데 얘가 5죠. 즉 얘가 지금 9분의 1이라는 소리네요. 9분의 1. 시정수가 9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식을 작성할 수 있죠. 최종값 플러스 초기값이 0이어서 초기값이, 그 다음에 최종값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9t가 되겠죠. 2에 마이너스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9t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오셨나요? 제가 여기에서 이런 실수를 설명에 미스가 생겨가지고, 이거는 2A라는 거 저희 원래 구했던 거대로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뭐냐, t가 2보다 클 때 급변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처음 시작값은 2A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죠? 왜냐면 2초 직전까지 갔던 게 여기 이제 2겠죠. 그러면 2초 직전까지 갔던 게 여기서는 2초랑 다를 게 없죠. 왜냐면 연속적이니까. 그럼 얘가 처음 시작값이 2A예요. 2A. 그렇죠. 그러면 2A로 보고 일단은 여기를 한번 다시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닫혀있고 여기 닫혀있죠. 닫힘과 동시에 20ohm이라는 저항은 사라진다는 거. 0ohm과 20ohm은 병렬이기 때문에 작은 것보다 더 작은 거, 0보다 작은 거는 0이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IT를 구할 수 있죠. 여기 단락이니까 이번에는 15 대 10이네요. 그러면 3대 2죠. 3대 2. 3대 2니까 6을 3대 2로 나눠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이거 전류 분배식을 씁시다. 15 플러스 10에 10쪽으로 가는 걸 저희가 봐야 되니까 상대 저항 15 올려주시고 6 해주시면 15에 25 곱하기 6이죠. 해주시면 저에게 3.6A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무한대가 최종값이 되는 거죠. 최종값. 그럼 저희 여기서 시정수 걸 거예요. 시정수. 여기도 똑같이 이 인덕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병렬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얘도 전원 변환을 해줘야죠. 똑같이 여기는 무슨 값인지 몰라도 얘는 15ohm이 걸려있고 얘 15ohm이 이렇게 걸려있는 거죠. 얘네들이 직렬이죠. 그러면 25ohm이 되죠. 25ohm. 똑같이 여기 5헨리였으니까 5분의 1이죠. 5분의 1. 그럼 저희 두 번째도 구했네요. IT는 최종값 3.6 플러스 초기값 2 마이너스 3.6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다. 그러면 3.6의 마이너스 1.6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가 답이 되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 IT는 저희 처음에 초기값이 뭐였어요? 0이었죠. 이게 t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저희 0과 2 사이일 때, 시간이 0과 2 사이일 때는 저희 29했죠. 이거를 써주시면 돼요. 2-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9t. 이게 0과 t가 2 사이일 때. 그 다음에 저희 마지막에 구했던 이거죠. 이거 마지막에 구했던 게 3.6 마이너스 1.6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5.t의 제곱, 5t 제곱. 이게 t가 2보다 크다는 거.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렇게 두 개 푸는 거는 저희가 원래 풀었던 거랑 똑같이 풀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초기값을 잡을 때 여기서의 최종값이 즉 초기값이 된다. 이의 최종값이 t가 2보다 클 때의 초기값이 된다. 이 이유가 저희 인덕터의 전류는 급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성질 때문에 만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7장의 문제. 저희 이제 기말 이게 마지막 범위였습니다. 제가 중간에 많은 설명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런 거를 잘 걸러서 쏙쏙 뽑아서 핵심만 잘 뽑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7장 문제는 어렵지 않게 다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수업 중간에 인강 중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뭔가 더 자세하게 듣고 싶거나 모르면 그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댓글에 몇 번 문제 풀이가 궁금합니다 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풀이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강 듣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기말고사 다들 파이팅 해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